나서는 2035년 대책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뾰족한 방법이 없다.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재밌게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재미없지만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인구 고령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일단은 부모 분자 중에서 고령화니까 고령화를 막으려면 분자 즉 노인의 수를 줄이거나 부모 전체 인구의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겠잖아요. 전체 인구를 늘리는 방법, 출산율을 높이는 거죠. 출산을 높이려면 아이를 많이 이제 태어나게 하면 되는데, 과거에 이제 보면 출산율이 70년대 4.5,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임기 여성이 이제 낳는 아이의 수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부부가 만났을 때 두 명이 만나서 이제 70년에는 4.5명의 아이가 있었던 거고, 00년에 보면 1.48, 그럼 두 명의 이제 성인이 한 명 혹은 1.5명의 아이를 이제 가지고 있었던 시기. 그게 이제 점점 내려가서 2022년 작년이죠. 이제 0.78명이 됐고, 올해는 그보다 더 떨어지는데 0.78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인 나라가 아마 한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밈처럼 됐죠. 미국의 학자한테 인터뷰하면서 한국 작년에 0.78 했어요. 그랬더니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이렇게 막 감싸면서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던 인터뷰 영상이 짤로 돌아다니는데, 한국은 지금 거의 전쟁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매년 한 25만 명 정도가 아이가 덜 태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나타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앞으로 출산율 제고는 지금부터 노력해도 한 30년 후에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이제 공략하는 방법 중에 이민자를 받아들이자, 외국인 증가해보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낙관하기 어려운데, 기존에 있던 분들 중에서도 조금씩 감소 추세, 별로 이렇게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고령 사회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나 대만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을 이제 이민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추세인데, 한국은 그에 비해서 매력도가 좀 떨어지나 봐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민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배타적인 분위기도 있고,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고, 여러 가지가 아마 이렇게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를 공략하는 거죠. 분자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노인 인구를 완만히 증가시키는 방법. 써놓고도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이게 대단한 얘기인가. 일단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대 수명을 우리는 달성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건학적으로 보면 우수 사례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쟁도 치른 나라가 이렇게 OECD에서 평균 수명이 1등을 할 정도가 됐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 수준, 위생 수준, 의료 수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충족이 돼서,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성과예요. 분명한 건 성과인데, 그 성과의 이면으로 보면 이제 그 인구의 집단이 이제 점점 고령화되는 그 구조에서 대책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 그래프는 아마 저는 여러 번 특강 때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란셋이라고 좀 유명한 저널입니다. 보건 쪽에서 유명한 저널에 나왔던 2030년까지 기대 수명을 추정한 그래프인데요. 한국인은 없는 연구진에서 이제 연구를 수행한 거고, 전 세계 국가 35개 국가의 이제 미래 건강 수명, 기대 수명을 추정한 건데, 한국이 아마 역사상 최초로 여성의 평균 수명이 90을 돌파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높은 확률로. 이건 지금 이제 녹색으로 표시한 거는, 밴드는 이제 확률적인 어떤 추정이기 때문에 이제 확률 값이거든요. 근데 이제 점으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한 점으로 이제 추정한 걸 보면, 높은 확률로 여성은 90을 돌파할 거고, 남성은 높은 확률로 85세에 가까울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85세가 여성에 비해서 좀 적은 거 아니야? 적긴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남성 평균 기대 수명으로 1등입니다. 남녀 공이 1등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제 추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사실로 나타날 거냐? 이것도 현실이 안 되면 가짜 뉴스일 수 있죠.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의 높은 확률로 이렇게 예,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나요? 수명은 길어지고 노인 인구 많아지고 의료비는 증가하고 우리가 해야 할 건 연착륙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경착륙의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 랜딩을 쭉 지금 이제 급속하게 어떤 변화에 대해서 충돌을 하면 그 영향을 다 우리가 몸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대비해서 소프트 랜딩으로 연착륙으로 만들려면 뭐라도 버퍼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도를 만들어서 버퍼를 하던 뭔가 기금을 마련해서 좀 그때 쓸 돈들을 좀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하던 뭔가의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던 기술을 발전시켜든 노인 인구를 생산으로 조금씩 더 참여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만들던 방법을 만들어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대로 가다간 하드 랜딩으로 충격파가 꽤 크게 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 뭐 해야 되나? 건강하게 나이 들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개인의 목표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내가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내가 건강하면 되잖아요. 일단 건강하는 게 일단 지금은 필수적이구나. 건강을 지키고 건강하지 않으면 미래의 상황에서는 내가 진짜 힘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건강은 10년 후의 건강은 사실 오늘과 내일의 나의 선택들의 결과물이거든요. 이건 누적돼서 결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건강에 대해서 챙기고 신경 쓰지 않으면 10년 후에 나의 건강은 좋아질 리가 없죠. 사실 이런 건강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하고 의도적으로 뭘 하지 않으면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나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저도 떡볶이 좋아하고 맥주 좋아하고 뭔가 이런 거 앉아서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하고 활동 조금 덜 하는 편인데 그거를 계속 있으면 10년 후에는 예, 뭔가 지금 누적된 결과물들을 저는 이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헬스 에이징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OECD와 유럽에서는 지금 헬스 에이징이라고 하는 걸로 거의 트렌드를 굳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국가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치료비를 아프고 나서부터 치료비를 대는 거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방법은 아프기 전에 막아야 되는 거죠. 아프기 전에 막으려면 헬스 에이징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전략들을 꽤 많이 생각하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 영역 안에서만 짜서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건 알아야 되니까 배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제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직장 활동이다 그러면 직장 활동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해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내가 운동하고 싶다 그러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환경적인 측면과 개인의 어떤 행동과 주변에서의 도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릴 때 건강한 행동들이 나타나고 증진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는 모두 다 이거는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건, 그건 개인의 어떤 취향이거나 선호거나 뭐 개인의 선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좀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로 건강 수명의 연장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냥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게 필요하다. 그게 목표가 돼야 된다.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애를 쓰자. 하지만 녹록치 않다. 네. 백조의 노래라고 부제를 달았던 건 이남영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긴 한데요. 슈베르트의 노래 모음집 이름이 백조의 노래인데 이게 마지막에 죽기 전에 부르는 노래고 그게 굉장히 마법 같은 일이고 마지막 승부수고 희망적인 어떤 마지막 던지는 상황인데 우리도 지금 할 수 있는 거 10년 남았다. 10년 동안 마지막 한 발 헬스 에이징 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건강수명 프로젝트 건강수명이라는 거는 개념적으로 보면 평균 기대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픈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그게 이제 건강수명입니다. 건강수명은 사실은 산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관마다 산출하는 값이 좀 다르기 때문에 통계청이다 그러면 통계청 걸로 비교하셔야 되고 뭐 만약에 이제 OECD다 그러면 OECD에서 나온 것들로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라이프 테이블이라고 생명표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산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경제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제 아픈 기간 동안의 그 기간들을
LL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이제 빼기 때문에 그거는 일종의 이제 수리적인 모형으로 산출한 거거든요. 그 방식들에 따라서 데이터가 뭐가 들어가냐, 뭘 가정했냐에 따라서 결과는 조금씩 다릅니다.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다음 장에 건강수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세 가지 전략으로 우리가 고민을 할 게 있습니다. 먼저 이상적인 목표는 A의 경로예요. 최적의 경로. 이게 이제 건강 노화인데 최적의 경로는 뭐냐? 죽을 때까지 나의 어떤 기능 상태, 건강 상태를 유지하다가 2, 3일 정도 아프고 사망.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적은 기간 동안 아프고 제일 적게 비용을 쓰고 남들에게 덜 피해를 주고 부담을 주고 혹은 때에 따라서는 나도 덜 아프고 죽는 경로. 수명을 다했다. 천수를 다했다. 예. 내재 역량이라고 하는 거를 최대한 유지했다. 이게 이제 A 경로입니다. 아이디어란 거고요. B 경로는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죠. 중간에 잘 가다가 이벤트가 생깁니다. 사고가 발생해요. 앞서 우리가 처음에 사례로 얘기했던 78세 우리 어머니가 낙상을 겪었어요. 이건 이벤트가 벌어지면서 피지컬 캐파시티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뚝 떨어지고 나서 어떤 경로를 갈 거냐. 그다음 문제는 점선을 보시는 대로 여러 경로가 가능한 거예요. 원상태로 회복할 수도 있고 더 가파르게 악화될 수도 있고 조금 회복되다가 또 속도가 급하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주변에 보실 겁니다.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되셨어? 이 얘기가 B입니다. 지난번에 만나실 때 멀쩡하시고 괜찮으셨는데 하셨다가 갑자기 뭔가 생겨요. 이게 B로 가는 경로. 그러니까 이 크리티컬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느냐, 그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뭘 대비해야 되냐, 건강 증진, 근력을 키우고 문제가 되는 걸 제거하고 검진을 받아서 뼈의 어떤 밀도를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미리 준비가 되면 덜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고를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고 위험을 낮추면서 위험을 피해가는 거죠. B의 경로에서도 여러 가지 경로로 그 후속적인 조치들이 나온다. C는 가속 노화의 단계입니다.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누적되는 거죠. 예, 먹고 눕고 뭐 예를 들어서 운동 안 하고 밤늦게 먹고 아침 안 먹고 뭐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가속 노화로 가요. 계속 뭔가의 그 변화 계기도 없고 그냥 쭉 떨어지다가 이제 아픈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아픈 기간이 왜 길어집니까? 피지컬 액티비티에서 지금 그냥 가상의 선을 하나 그어보세요. 가로로. C하고 B가 만나는 점에서 가로를 옆으로 쭉 그으면 그게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보면 B하고 C, A하고 그 세 가지 경로에 따라서 아픈 기간, 다른 사람한테 의존해야 되는 기간이 C가 굉장히 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건강 수명은 짧아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아이디어를 이렇게 냈어요. 인트린직 캐파시티가 본인 그냥 개인이 갖고 있는 내재 역량이에요. 내재적인 역량. 사람이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근력이라든지 어떤 생체적인 어떤 특징들을 타고나잖아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이 키에 이 몸무게로 태어난 거고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인트린직 캐파시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주변에서의 어떤 제도적인 도움으로 혹은 내가 능력을 키워서 힘을 키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면 그게 펑셔널 어빌리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드러난 나의 건강 상태, 기능 상태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 개인의 인트리직 캐파시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받아들이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거를 밀어 올려서 피지컬 액티비티나 펑셔널 액티비티를 좀 올리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목표로 제시한 거예요. 근데 가정은 일단 인트리직 캐파시티 내재 역량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 차이만큼은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환경적인 능력이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고 제가 어디를 가야 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갈 때 내가 휠체어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다 갈 수 있어요.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인트리직 캐파시티는 낮은 상태지만 휠체어를 타고 평지나 아니면 슬로프가 있는 곳은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펑셔널 어빌리티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이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만 있고 뭐 도움 받을 사람도 없고 하면 이건 여기서부터는 펑셔널 어빌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환경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의 차이예요. 일단 눈에 딱 들어오는 건 뭐죠?
건강 수명이 생각보다 기대 수명에 비해서 낮구나. 특히 여성이 아픈 기간이 길구나.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보면 2019년에 남성은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의 차이가 9년, 여성은 11.6년입니다. 여성은 11.6년 동안 아프다가 사망하시는 거예요. 누적적으로 보면. 그리고 남성은 9년 정도. 남성이 일찍 죽고 아픈 기간도 좀 짧고. 근데 2000년에 비해서 20년 동안 건강 수명의 차이가 줄어들었냐?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줄어들었냐? 아니요,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문할 수밖에 없죠. 그럼 과연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의 차이는 줄일 수 있는 거냐? 줄여야죠. 예. 줄일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시면 몰라요. 모릅니다. 하지만 기대 수명이 우리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대 수명을 일단 늘렸으니 건강 수명이 따라잡는 거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 수명은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 이거는 챙겨야 될 게 꽤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 수명은 천천히 증가하고 있고 기대 수명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인데 이 건강 수명을 더 빠르게 증가시켜서 이 차이를 줄여보자. 그런 전략을 세워보자. 뭘 하면서 2035년까지 건강하게 나이 들기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 증진 시대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이미 치료 중심에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료 중심에서 건강 증진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의료 이용자들, 환자들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내 의견이 있어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거 원해요. 그러니까 환자 중심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화두가 될 정도로 전문가와 환자 사이에 정보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어요. 건강에 관해서 내가 주체가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 증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노인에서는 과거 1990년대까지만 해도 노인이 무슨 건강증진이냐라고 했어요. 노인이 무슨 암검진이야. 노인이 뭐 건강검진 받아서 뭐해. 노인이 백신 맞아서 뭐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맞을 바에는 청소년, 청년, 그러니까 활동하고 경제적으로 왕성한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더 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효과도 있고 해야 하고 하면 더 좋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어느 나이에서도 건강 증진이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최근에 합니다. 근거는 밑에 달아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학계에서도 숙제였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노인에게 뭔가 더 한다. 노인에게는 수술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인에게 임플란트를 몇 세까지 권할 수 있느냐.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80이에요. 이제 어머니 이제 저기 임플란트 하셔도 별로 이제 저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임플란트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사세요라고 얘기할 거냐, 아니면 앞으로 10년 이상 남았으니까 임플란트 10년 정도는 쓰시니까 하세요라고 얘기할 거냐. 건강하게 운동하시는 거 지금부터 10년 동안 건강하게 사시려면 지금부터 운동하셔야지요라고 얘기할 거냐, 아이 그냥 사시던 대로 사세요. 뭘 새삼스럽게 뭘 하시려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냐. 어디까지 권고하고 어디까지 이거를 하도록 해야 되냐. 지금은 어느 나이에도 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된다. 90이 95가 될 수도 있고 90이 100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은 행위의 어떤 실천으로 결국은 건강한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가자라는 건데, 질병의 원인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다 보니까 원인을 제거하는 건 사실상 어렵고 원인을 대응하고 극복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전략입니다. 알라미다 세븐이라고 하는 연구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알라미다 동네에서 주민 7,000명 대상으로 해서 2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더니 건강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11년 더 산다는 근거가 나와요. 45세 기준으로 이제 6개, 총 7개 건강 습관을 조사했는데 6개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이 3개 실천하는 사람에 비해서 11년이 더 산다. 무슨 얘기냐? 지금 시작해야 된다. 45, 그러니까 40대부터 준비해서 해야 효과를 노인 때 보는 거다. 그러니까 노인 건강이라고 얘기하면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혜택을 보려면 내가 지금부터 이걸 해야 된다. 떡볶이 줄이고 운동하고 많이 걷고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위기가 딱 왔을 때, 한 번의 위기 신호가 딱 왔을 때 그걸 바로 캐치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프는 뭐냐 하면 만성질환 개수가 파란색은 0개에서 1 정도 있을 때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성질환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의료비는 어떻게 쓰고 있냐 하면 1개까지는 전체 의료비의 7% 정도밖에 안 써요. 근데 만성질환 개수가 6개 이상이 되면 전체 의료비에서 절반 정도를 이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비에 쓰는 양이 더 복합적이고 수술 난이도도 올라가고 관리도 어려워지고 해도 효과가 별로 없고 계속 해야 되고 하나에서 막아야 돼요. 만성질환 하나에서 막아야 된다. 다른 얘기보다 저는 이 얘기를 오늘 우리 학생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만성질환 2개가 하는 거 막아야 된다. 하나일 때. 만성질환이 하나도 없을 때는 사실 이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안 아픈데요. 나는 건강 괜찮아요.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만성질환이 이제 하나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귀가 열려요. 이때는 해야 합니다. 이때조차 안 하면 그때는 답이 없어요. 가속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